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 달 전 환경부가 물 부족과 수해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에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청양 지천댐도 후보지로 발표했는데 청양군 내부에서 반대와 찬성으로 의견이 갈려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동군 청양군수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고 충남도는 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청양군과 충남도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환경부의 1차 주민설명회까지 무산될 정도로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두고 격렬한 찬반 갈등이 일고 있는 청양군.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온 김동군 청양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과 반대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환경부 측에 전달했지만 그 답변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청양군은 환경부의 댐 건설로 인한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 할당량 확대와 수몰로 인한 인구 감소 대책, 녹조 발생에 대한 우려 등 7가지를 담아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전달한 답변에는 영세 거주민에 대한 보상과 수몰 예정 지역민 지원 방안이 빠져 있고 녹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어 지역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기에 지천댐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충남도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천댐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35년 약 18만 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청양과 부여 지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댐 건설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양군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이 자원인 시대에 댐 건설은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천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생활 인프라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원동력입니다. 김동군 청양군수가 군수가 반대하면 지천댐 건설은 사실상 어렵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충남도가 곧바로 찬성 입장을 내세우면서 지천댐 건설을 놓고 주민 내 갈등이 도와 지자체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과 독립기념관을 둘러싼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덕연구 연구기관 국감에서는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과 청년 연구원 유출, 우주항공청법 개정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2일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국감에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정부가 천안 독립기념관과 별도로 서울에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추진하는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17일과 18일에는 국방위원회 계룡대 상군본부 국감이 또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감은 17일 열립니다. 충남에서 1,700헥타르에 이르는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1.8% 금리로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의 시의회 통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단식에 나선 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농성장인 같은 여당 소속의 도지사는 물론 중앙당 지도부가 잇따라 찾아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시의회를 아주 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의회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자 대치 상태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공식화했습니다. 갈등의 고립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2026년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등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최민호 시장. 최 시장은 시청사 야외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시정 업무에 나서는 한편 현장에는 타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중앙당 인사까지 나서 최 시장의 힘을 보탰습니다. 단식 농성 첫날 밤 천막을 찾은 김태흠 충남지사는 세종시 의원들을 향해 무지한 사람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현장을 찾아 중앙당 차원의 대처를 약속했습니다. 모든 세종 시민들이 그 가시물을 따먹는 건데 결국은 시민은 관계없다 이거죠. 어떻게 하든지 정쟁만 해서 우리 시장님 뭐 광역지자체장과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의 공세에 당 차원의 대응을 아껴온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 시장의 농성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2026년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삭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히며 최 시장의 예산안 통과 요청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KTX 세종역, 지역화폐 확대 등 우선순위로 둬야 할 민생이 더 많다며 단식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정원도시 박람회가 단식까지 감행할 만큼 세종 시민에게 필수적인 사업인지 모든 민생과 시정을 뒤로 하고 정원 박람회에만 매달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의 시정 철학인지. 한편 정원박람회 예산 삭감 당론 채택 소식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40여일간 반대하다 이제 와서 졸속으로 당론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 파기환송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박 시장은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박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한 3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주했고 경찰차가 추격해오자 위험천만한 고개운전을 벌이다 붙잡혀서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체포될 때 이미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였는데도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했는데 이런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위에 멈춰선 SUV의 운전석으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경찰관의 요구에 잠시 응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차선을 바꿔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순찰차를 피하기 위해 속도 위반은 물론 중앙선을 넘나드는 아찔한 고개운전은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2.5km 넘게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난 건데 결국 순찰차 3대의 길을 가로막히고 나서야 도주국은 끝이 났습니다. 이 음주운전자의 위험한 질주는 이곳 오거리 한복판에서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1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멈춰서고도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운전자. 결국 경찰관이 3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꺼냅니다. SUV 운전자는 30대 여성 A씨로 양팔을 경찰관들이 잡고 부축해야 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3회를 불응했고 이제 혈액 채취도 이제 불응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하의 음주운전보다도 엄한 최소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그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됩니다. 또한 그 벌금 등에 있어서도 더 중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가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한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다 보니 두려운 마음에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달 13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에서 서산 방향 국도를 달리던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가 머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버스에 타고 있던 60대 승객 등 7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와 버스가 측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세종시 조치원읍 중림리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에 물이 넘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나 침수는 없었고 밤 11시 30분부터 세종시 중림리, 신흥리, 번암리의 수도가 오늘 오전까지 한때 단수됐습니다. 세종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화로 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살피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대전 유일의 산업건축 유산인 한전 대전보급소가 대전의 첫 지역학 교육연구 거점 공간인 대전학 발전소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대전학 발전소는 대전의 기록물이 모인 아카이브와 학술 행사, 강연 등이 가능한 대형 다목적 홀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어떤 모습일지 양정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1930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돼 대전에 처음으로 전기를 공급한 대전전기 제3발전소. 대전 지역 최초의 근대 산업시설로 2004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한국전력연구원의 실험실로 사용되던 한전 대전보급소가 이제 새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사업비 약 100억 원을 들여 한전 대전보급소 건물을 2층 규모의 대전학발전소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근대의 켜를 연결하다는 주제로 대전보급소를 대전의 첫 지역학 교육과 연구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낡은 지붕과 창문 등을 보수하고 변형된 외관은 1930년 당시 모습으로 최대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1층은 대전 시립박물관과 시사편찬실에 소장된 약 2만 5천 개의 기록물을 옮겨 대전의 역사와 문화 등 각종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2층은 세미나와 토론 등 각종 학술 행사와 강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높은 층고의 대형 다목적 홀로 재탄생합니다. 대전학발전소는 6개월간의 설계 용역을 마친 뒤 약 1년간의 공사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또 보존하고 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중요한 취지가 있고요. 1930년대 최초의 건물을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한전도 대전학발전소의 원형 복원에 필요한 고증 자료 제공과 건축물의 이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기념 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에게도 되게 소중한 건물이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예술공원으로 거듭난다면 저희 한전으로서 더한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품은 대전의 유산이 지역학을 알릴 수 있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부여구는 지난달 28일부터 9일간 열린 제70회 백제문화재를 찾은 관람객을 106만 명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백제문화단지와 정림사지 일원 등에서 열린 축제에 관람객이 연일 몰렸고 백제왕궁을 재현한 백제문화단지가 주 행사장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주목받아 롯데월드 퍼레이드 뮤지컬쇼, 태학박사 선발대회 등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전 서구 아트 페스티벌이 색다른 예술, 대전 서구로 향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서구청 앞 샘머리 공원과 보라매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1박 2일 체류형 관광 상품인 아트 투어와 축제 포스터 찾기 미션 등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아트 마켓에선 전국 109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3명의 발달장애 아티스트 그룹 도넛박스의 특별전과 조각과 빛이 어우러진 아트 비터널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오는 13일 해미읍성에서 충청 병마절도사 부임 행렬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미읍성에서 10개월간 근무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병마절도사 부임 행렬과 영접 퍼포먼스로 풀어내며
해미 면민과 공군 제20 정투비행단 부대원, 지역예술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행렬단은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해 해미시장을 거쳐 해미읍성 진남문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후 이순신 군관 마중단이 예를 갖춰 병마절도단 행렬단을 맞이하는 영접 퍼포먼스와 무대 시연, 사자놀이 등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전 청년내일재단과 대전보건대학교가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영유아 교육발전과 지역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토대로 두 기관은 지역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과 기관 발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정책 관련 인적 자원을 교류하고 청년들의 정주 여건과 저출생 대책을 위한 정책을 협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